당시 미야지마가 폭발하기 전에도 우리가 봤던 하얀 꽃은 피었다고 그랬지? 빛나의 감이 맞았네. 하얀 꽃이 다시 핀 건 분명 새로운 징조일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됐던 진법도 생존자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것도 실제로 존재했던 건가 봐. 사라가 이걸 1일 1선행 같은 거에 쓰려고 찾은 건지 뭔지는 몰라도 일단 광산 예터의 그 거주구역에는 한번 가봐야겠네요. 빛나야, 너는... 난 괜찮아. 단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마주해야지. 그럼 다들 각자 돌아가서 준비하죠.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출발해요. 부족한 나이네만 아직 이 주먹이 남아있네. 어머, 고객님! 또 어떤 재미있는 일감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자네를 위해 전심을 다... 신화여행 한번 가볼래? 분명 네 마음이 들 거야. 마스터, 경로 계획이 완료되었어요. 목적지, 광산 예터 거주구역으로 향합니다. 도망가! 영업 모드 가동! 내게 맡기게. 마음이 향하는 곳, 검이 지키는 곳. 공을 다루는 구겨 다음엔 공명을 비추니... 아니야, 현묘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있으니... 인가? 아! 마음이 향하는 곳. 이번엔 그래도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빛나 씨, 오늘 컨디션이 별로이신가 봐요? 설마 간밤에 못 찔리는 일이라도 하신 거예요? 설마 부결을 잠결에 베개한테 들려준 건 아니죠? 다음은 별이 흐르고... 인가? 아니, 잠깐... 그게... 뭐였지? 이상하네. 빛나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잠깐 쉬었다 갈까? 괜찮아. 나 그냥 잠깐 딴 생각한 거야. 이 길이 익숙하면서도 조금 낯설어서 머리가 조금 혼란스러웠나 봐. 정말 괜찮겠어? 잠깐 쉬어가도 무방해. 서두를 거 없어. 그곳에 숨겨진 비밀의 다리가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몸 상태가 별로면 나중에 다시 가요. 정말 괜찮아. 별이 흐르고 푸른 바다가 이끄네. 이거야. 맞지? 방금은 잠깐 딴 생각하느라 그랬던 거라니까. 이제 계속하자. 얼마 안 남았네.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군.
짜증나는 민아. 또 막혔네요. 왜 계속 통화 중이냐고 클레임을 거는 고객님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또 당직 설정인가요? 찌르기! 보이지 않는 위험을 조심해요! 수많은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꿈속에서 나와라! 이건 내 무대야! 고객센터 피드백 경기 단연 시작! 도망가! 먼저 이 미야지마의 흙을 파괴하고 지난번처럼 광석차를 찾아야겠네요. 저쪽에 제어판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서 광석차를 움직여볼 수 있겠네. 야! 아직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다니. 그러게요. 제작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장비인가 보네요. 드디어 광석차를... 어라? 빅너씨, 왜 갑자기 말이 없어요? 이 다리는 우선 돌들부터 치우고 다시 살펴봐야겠어. 야! 슉! 벨, 건너편이 바로 그때 당시의 주민 거주 구역이야. 이 다리만 건너면 빛나가 예전에 살던 집이 나오겠네. 이 다리는 어릴 때 오빠랑 다리 중앙에서 놀곤 했었어. 오빠는 그쪽이 강물이랑 가까워서 더 잘 보인다고 했지. 우린 누가 돌멩이를 더 멀리 던지고 물보라를 더 높이 일으키나 시합하곤 했었는데 오빠는 항상 나에게 져줬어. 그때는
이 다리가 정말 길고 길어서 끝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10년 전 그날 일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건 별로 없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데다 정말 시끄러웠거든.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와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숨 막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감각만이 남아있어. 그때 엄청 거대한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 나랑 오빠를 힘껏 안아줬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차갑게 느껴졌어. 그 거대한 형상이 우리를 안고 빠르게 다리를 건넜어. 다리는 순식간에 멀어져 갔지. 귓가엔 거센 바람소리와 그 사람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어. 그 사람은 아마 너랑 엽사형을 구해준 사람이겠지? 혹시 누군지 기억해? 아니,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때 난 처음 깨달았어. 설사 조금 차가운 품일지라도 때에 따라선 그렇게나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런가요? 그럼 계속하죠. 이번엔 우리랑 같이 이 다리를 지나서 다시 한번 건너편으로 가요. 저쪽에 떠있는 저 큰 바위, 전에도 몇 번 봤던 것 같아. 뭔가 특별한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전 어느 날 바위가 갑자기 떨어져서 성가신 녀석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줬으면. 산풍괴! 대산 흔들기! 하얀 꽃이 이쪽에 좀 더 많은 것 같지 않아?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난 나비 나이트메어 전력의 이름으로 전하한다. 최종 산적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다이아린 내게 맡기게. 이원하네. 널 하리라. 우리 부수기. 저쪽에 돌사자 조각상. 시간이란 참 무정하네요. 10년이란 세월이 저 석상을 저렇게 침식시켜 놓다니. 바람이 텅 빈 창문을 지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아요. 확실히 좀 황량하긴 하네. 나 잠깐 혼자 둘러봐도 될까? 네, 각자 살펴보도록 하죠. 반악, 당신도 예전에 이곳에 도움을 주러 왔었다고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와본 감상이 어때요? 왜 오히려 말수가 줄었죠? 반악? 이곳에 온 다음부터 사부님께서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으시네요. 어쩌면 사부님도 뭔가를 느끼신 걸지도요. 가져가게나. 우리 집에서 말린 곶감인데 아주 달아. 아이고, 엄마!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게다가 이분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고맙군. 봤지? 내 말이 맞잖아.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고마워, 커다란 형씨.
경씨가 무너진 갱도를 같이 치워준 덕분에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저기 이거 자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늙은이는 자네의 모습도 볼 수 없지만 이 차가운 감촉에 거대한 철갑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분명 따뜻할 거란 걸 알아.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전기 대가 헤이 처치한다 최고의 상담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잠겨 있는 것 같아. 여는 방법이 뭐지? 예전에 어떤 아저씨가 애들의 장난을 막으려고 잠금 장치를 설치했는데 결국 푸는 방법을 들은 애가 있었는데. 빛나야, 혹시 뭔가 떠오른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때 당시에도 워낙 상황이 혼란스러웠던지라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곳에 오니까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이 뒤로 조금만 더 가서 계단을 올라가면 작업장이 하나 나올 거야. 아빠가 가끔 거기 계실 때면 난 아빠를 따라가 등에 매달려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지. 아빠는 별들이 꺼진 광산등이 변한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광산에서 캐낸 휘영석은 별이 꿈을 꾸다가 땅으로 떨어진 거라고 하셨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 아빠는 미야즈마 속에서 돌아가신 아저씨들이 우리들에게 잊힐까 두려우셨던 거야. 지금의 내가 아빠의 목소리를 잊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일단 다른 곳을 둘러보고 있을래? 조금 더 생각해볼게. 기억날지도 몰라. 알겠어. 그치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난 일단 다른 곳부터 둘러보고 올게. 뼈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나? 이 육체는 이미 과부하 상태야. 한때는 꽃과 풀의 부드러움조차 느낄 수 없었지. 그런데 봄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를 연기할 필요가 있을까?
왜 부서진 그릇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선택지가 있는데. 더 이상 속죄의 족쇄도 책임의 굴레도 없이 무로 추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죄악에 대한 가장 철저한 대가이니. 자네로군. 반학씨, 괜찮으세요? 방금 나도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네. 다이아린이 전에 말한 그 이상한 소리 말인가요? 또 그 소리가 나타나다니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이 장벽 뒤에서 상당히 강한 미아즈마 기운이 느껴지는군. 그 소리는 조용히 침투해서 마음을 어지럽히니 부디 조심하게.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네. 그리 먼 거리가 아님에도 이쪽은 미아즈마의 기운이 강한데 비해 하얀 꽃이 있는 공터는 침식의 기운이 한결 누그러진 것 같더군. 그러고 보니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렘니안 공동의 미아즈마 썰물 현상은 확실히 좀 수상해요. 미아즈마가 마치 하얀 꽃의 인도를 받아서 한쪽 방향으로 점점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증오해라.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한 그 괴물을.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하네. 다이아린, 이쪽은 어때? 뭐 새로 찾은 거라도 있어? 조용한가요? 하긴 이렇게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곳에서 살아있을 때 오히려 조용하다면 그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네요.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거나 아니면 숨을 죽이고 바깥의 소리를 듣고 있거나 뭐 그런 거요. 공동에 삼켜지지만 않았어도 설사 더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해도 뭔가 소리는 있었을 텐데, 벽 안에서 쥐가 달리는 소리나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소리, 또 아니면 깨진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 같은... 저기요, 사람은 대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죽인 상대에게 고마워할까요? 자신을 죽인 사람한테 고마워한다고? 너무 무거운 주제인데 갑자기 이런 건 왜 묻는 거야? 혹시 또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질문은 제가 먼저 했는데요. 제 질문에 먼저 답해 주실래요?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상황이면 죽음이 일종의 해방이었던 게 아닐까? 죽고 싶을 만큼 절망이고 고통스러웠던 걸지도, 아니면 복수를 위한 걸지도 모르지. 상대방에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살인의 죄를 짊어진 채 살아가라는 의미일지도 몰라.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자신이 죽어야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살 수 있을 때가 아닐까? 자신이 죽어야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살 수 있을 때라고요? 메아리처럼 창조주의 신성한 가르침이
게다가 처음 보는 형태야. 설마 사라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자로 왠지 달려. 이르기! 최고의 서포트! 천지다 흔들리라. 하! 후! 마루 가르기. 일승 일승 나의 충실한 동료여, 내 기름에 공격하라! 지켜만 했을 아니라. 에이씨야! 끝없는 시련으로 떨어져라! 훌륭하군. 산풍불. 고집이 세고. 미즈마의 기운이 엄청나.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내가 직접 이 기술은 위험하네. 힘이 아닌 유연함으로 맞서야 한다. 그런 잔소리는 당신의 착한 제자들한테나 하실래요? 이야! 오리 부수기! 손발을 휘두를 차례예요. 너의 활력! 끝없는 시련으로 떨어져라! 무리하지 말게. 내 수많은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꿈속에서 나와라. 여보세요? 여기는 당신의 최후입니다. 자, 슉! 써 이지. 이 원함을 뭘 하리라! 저주의 소리가 창조주의 외침에 귀 기울여라. 미야지마의 기운이 짙어졌군. 다들 조심하게. 아직도 그 진실이란 것을 쫓고 있나? 몰래 숨어서 뭐 하는 거지? 당장 나와! 잊지 마. 너랑 할 때 그것을 환영으로 쫓았지만 그것은 정말 거짓말보다는 더 큰 장난으로 느껴지지. 빨리 짐 싸! 곧 공동이 삼켜지는데 이 망할 곳에 있는 물건이 뭐가 중요해? 뭐가 그렇게 급해? 건설 회사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무녀를 데려왔으니까 제비 뽑기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잖아. 가자. 일단 제비 뽑기부터 해야지. 방 아주머니, 아주머니네 그 짐덩이는요? 방아주머니. 왜 그러니? 왜 숨어 있어? 아휴,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지. 다들 이미 간 것 같네. 우리도 네가 배 채우고 나면 따라가자. 저 사람들이 말한 뽑기라는 게 뭐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니. 제비 뽑기는 그냥 보여주는 용이야. 우리 다이아리는 괜찮을 거야. 대피는 뭔 대피야? 누군가를 목숨을 빌릴 그릇으로 바치면 내가 나머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누구나 제 목숨이 소중하겠지. 그러니 제비 뽑기로 정하는 수밖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두가 만족할 결과가 나왔어. 하늘이 적합한 사람을 골랐구먼. 저 재수 없는 계집이야. 방아주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난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대체 왜?
늦었어. 늦었다고. 난 그저 소박하게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마지막 소원이 뭘까? 나는 그 무녀 할머니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방식을 몇 번이나 써먹었는지 누가 알아? 다들 죽어버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도망가는 건데 그 목숨을 빌릴 그릇이니 뭐니 그런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건설회사의 그 보험 사기꾼 놈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게 한 그 놈박같이 놈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제비뽑기? 사기라고? 모두 다 죽는다고? 방아주머니! 안 돼!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해! 공동에서 나가서 빨리 아주머니께 알려야! 이쪽이야. 어서 이쪽으로 도망쳐. 이 소리를 이용해서 반드시 나가야 해! 꼭 방아주머니께 알려야! 그 무녀랑 밖에서 온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그 할멈은 건설이자 놈들? 살려줘! 그 꼬마가 제비뽑기에 걸리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면서요. 방아주머니가 제안한 거잖아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 다이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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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에 당하다니 방심했네요. 다이아린, 반학사부님, 괜찮으세요? 조금 전에 그 세크리파이스가 사라진 다음에 두 분이 제자리에 멍하니 서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설마 또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네. 뭐라고 했어요? 허점을 노리고 들어와 마음을 현혹시키는 말들이었다네. 듣는 이로 하여금 힘을 바치게 하려는 것 같았지. 그 세크리파이스가 창조주의 부름이라고 말했었죠? 설마 칭송회의 창조주가 꾸민 짓일까요? 하지만 왜 저랑 바락한테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구역에 들어선 이후로 다른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했나요? 예를 들면 머릿속에서 들리는 또 다른 나의 속삭임 같은 거요. 또 다른 나? 아니. 하지만 조금 전 다이아린이랑 반학사부님이 위험에 빠졌을 때 검집 안의 청명검이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 이 검집의 본인은 사부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데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야. 일이 참 재밌게 돌아가네요. 우리가 진법과 엽석연 씨를 찾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동 안의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노리게 된 모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무슨 관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홀리기나 하는 게 무슨 세상을 구할 신을 운운하는 건지. 공동 내부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도사리고 있어. 반학사부님처럼 강한 분도 당하실 만큼 아주 강한 힘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무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단 웅규산에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부님이나 선배들이라면 렘미안 공동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야. 동문이나 장로님들 중에 이 일의 진상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빛나의 말을 동의해. 게다가 벽 너머에서 느껴지는 미아즈마의 기운이 아직도 너무 짙어. 또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자. 제 생각도 같아요.
그 망할 녀석이 머릿속을 파고드는 기분을 생각만 해도 더럽네요. 반학 사부님은 어떠세요? 네가 그 어린 나이에 청명검을 이어받은 역빛나구나. 운규산의 후대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공허 사냥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들었어. 재능이 가장 뛰어나다니 과찬이야. 다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제멋대로 굴었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때 깨닫지 못해서 모두와 사문에 이번 일을 숨겼지.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 죄송해요. 엽사양의 행방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미아즈마 이상 현상까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이번 조사로 이 일이 와이페이 반도의 평화를 위협할지도 모를 중대한 사안임을 알게 됐어. 그래서 더는 숨겨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 오빠랑 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 해왔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오빠는 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야. 절대로 사리사욕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아. 빛나야. 아니, 삼해. 네 마음은 이해해. 엽사형의 성품은 우리도 잘 알잖아. 의연사부님께 연락드렸는데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로 바쁘시지만 그쪽 일이 끝나면 바로 출발하실 예정이래. 모든 것은 의연사부님이 오시면 결정해 주시겠지. 사저,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메라니, 그런 어색한 칭호 말고 그냥 전처럼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줘. 다들 사부님이 오시기 전까지 잘 부탁할게. 이번 미야즈마 이상현상의 근원을 같이 조사해보자. 최선을 다할게. 다만 빛나야, 저기 너는 일단 그냥관에 있는 게 좋겠어. 벨삼해, 미안하지만 빛나랑 같이 있어줄래? 응? 의연사부님께서 네가 다시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 하지만 미안해. 조사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그냥관의 다른 수행자들과 다녀올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동안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해. 알았지? 또다시 이렇게... 아,
좋은 아침 빛나사자. 좋은 아침. 그런데 왜 갑자기 나를 사저라고 부르는 거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 내가 사저라고 부르는 걸 엄청 좋아했었잖아. 이제 더는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사저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되돌려줘야지. 그렇구나. 삼해. 나 여기 있어. 빛나사자. 의연사부님이 오시기 전까지 빛나가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게 좋겠어. 그럼 가이드님 잘 부탁할게. 전에 어쩌다가 여기서 열린 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 이건 비밀인데 귀빈들을 위한 음식이 평소보다 딱히 더 맛있지도 않더라. 진짜? 설마 들은 건 아니겠지? 홍두 선장님, 적게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그나저나 요즘 뭐 추천하시는 간식 있나요? 어머, 단골 손님이 오셨네요. 이 신묘한 분위기의 아가씨는 친구분이신가요? 한눈에 봐도 안목이 좀 높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저희 신상 한정 메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공기 중에 달콤한 개화향이 감돌고 있어. 저희 가게에서 갓 구워낸 달빛의 향기 개화떡이에요. 오늘 아침 딴 첫 금개화로 만들었답니다. 식감이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고 또 엄청 달콤해요. 분명 잊지 못할 맛을 선사해드릴 거예요. 개화떡은 늘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죠.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되고 있으니 단골 손님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연회에서는 제공되지 않아요. 역시 들으셨군요. 개화떡. 벨, 개화떡 좀 먹어볼래? 개화떡엔 그리움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또 사용이 생각난 걸까? 좋아! 한정 판매인데다 문 앞에서도 향이 진동을 하네. 한번 먹어보자. 홍도 씨의 설명만 들어도 군침이더라.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그럼 위층으로 모실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운규산의 이쪽이야, 이쪽. 빨리 실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공허 사냥꾼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며 우리 와이페이를 지키시니 신선과도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한데 여러분은 이렇게 큰 운규산을 의연사부님 혼자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운규산의 젊은 세대라 하면 헤이! 의연사부님 밑에서 수련하는 신묘하고 어때? 내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향도 좋고 엄청 달아. 식감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빛나. 많이 먹어? 개화떡은 차랑 가장 잘 어울려. 차 한 모금 마시면 느끼함도 사라질 거야. 저기, 어떤 기억은 찻잔 속에 가라앉은 찻잎처럼 너무 깊이 가라앉으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걸까? 기억은 찻잔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야. 그리고 가라앉은 찻잎도 자극만 있으면 다시 떠오를 수 있고. 빛나야,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네. 아가씨, 이 달빛의 향기는 마음에 드셨나요? 처음 찾아주시는 거라 대접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홍두 점장님도 참 정말 겸손하시네요. 엄청 맛있었어요. 달달한데 느끼하지 않고 개화꽃 향이 진한데도 떡의 쌀향을 해치지 않았죠. 입에서 살살 녹고 불 조절도 딱 알맞던데요. 아가씨는 전문가시군요.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과찬이세요. 그저 평소에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할 뿐인걸요. 제가 한번 그냥 맞춰볼게요. 이 개화떡에는 신선한 금개화 꿀절임 외에도 소에 익힌 찹쌀가루가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럼 식감이 더 쫄깃하고 촉촉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엔 설탕에 절인 금귤 껍질을 조금 뿌려서 맛을 낸 거죠? 입안에 상큼한 과일 향이 감돌던데. 이런, 진짜 중에 진짜였네요. 다 맞추셨습니다. 찹쌀가루는 떡의 쫄깃한 식감과 탄력을 더해주고 설탕에 절인 금귤 껍질은 활용 점정에 해당하죠. 아가씨의 미각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존경스러울 정도인데요. 저희 음차선은 이렇게 식견이 넓은 손님의 방문을 얼마든지 환영한답니다. 그럼 전 이만 실례할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빛나야, 너 이런 것도 알아? 거의 전문가 수준이잖아. 그 정도는 아니야. 예전에 산에서 반사형이 요리하는 걸 보다가 재밌어 보여서 배우기 시작한 건데 나중엔 디저트도 직접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래. 하지만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만든 것들은 정말이지. 오빠랑 사부님이랑 복복사저랑
반사형이 첫 번째 피해자였어. 오빠가 늘 농담처럼 말했지. 내가 만든 다과를 먹는 건 수행의 일부이며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엽사형이 마음이 넓긴 하네. 아마 동생인 빈나에겐 더 그랬을 것 같아. 맞아. 오빠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날 보살펴줬어. 자기도 어린애면서 화내는 법 없이 늘 날 배려해줬지. 또 나한테 진짜 많은 걸 가르쳐줬다. 웅규산에 처음 왔던 그 해에 난 엄청난 말썽쟁이였는데 한 번은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적이 있어. 오빠는 인내심을 갖고 결국 날 찾아냈고 그러곤 혼을 내는 대신 진지하게 물었지. 노인은 노쇠하고 젊은이는 생기가 넘치지. 둘 중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기근이 든 해에 쌀 한 마리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귀중한 책 한 권은 천년의 지혜를 담고 있지. 둘 중 한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거대한 재앙 앞에서 사사로운 마음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구석에 숨어 지내는 것과 불가능을 알면서도 세상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시련에 맞서는 것 중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사형은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한 거야?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 맞아. 그때 난 너무 어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고 싶더라. 오빠의 물음이 사람 마음을 갈갈이 찢는 그런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오빠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무게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을 들려줬지. 가장 어려운 건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한 뒤의 책임이다. 세상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떤 선택은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용기를 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가시밭길을 헤치고 우리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잘 모르겠고. 사형은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만약 네가 지금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분명 사형도 기뻐할 거야. 난 오빠를 믿어. 오빠가 나를 믿었던 것처럼. 지금 오빠에겐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걸 거야. 그리고 나에겐 오빠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아, 또 이런 소리를 해버렸네. 원할 땐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줘. 난 빛나의 3이잖아.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요즘 다들 여러모로 바쁘잖아. 반학 사부님이랑 다이아린이랑 닝첸이랑 너랑 그리고 그냥관의 다른 동문들도 다들 엄청 고생이 많지?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모닥불 모임을 열려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눌 겸 내가 직접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데? 빛나의 솜씨를 분명 다들 엄청 기대할 거야. 다이아린이랑 반학씨랑 닝첸한테는 내가 지금 바로 가서 말할게. 송도 사형이랑 다른 분들한테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그때 말하고.2樓包廂雅座，定期接受預定，包間詳情歡迎致電查詢。 벨삼에 빛나. 왔구나. 다들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조사는 어떻게 됐어? 다들 무사하니까 걱정 마. 중간에 사소한 문제가 있었지만 단서를 찾는 데 성공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뭘? 그냥관의 수행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우리야말로 네 안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안심이야. 역시 벨사메에게 맡기길 잘했네. 다 여러분 덕분이죠. 조금 전에 빛나가 그랬는데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냥관에서 직접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는데요. 겸사겸사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눠요. 아, 빛나가 직접 한 요리를 다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자고? 맞아.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들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네. 빛나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하지만 오늘 저녁 모임엔 참석하기 힘들 것 같아. 어? 진정해. 대신 좋은 소식을 가져왔거든. 너희가 이전에 제공해준 정보 덕분에 미야지마 이상 현상이 발생한 핵심 지점들을 특정할 수 있었어. 또 전에 말한 고대 진법에 대한 단서도 찾았고, 일부 동문들이 광산 예터에 남아 그곳을 지키고 있어. 자세한 상황은 의원 사부님께도 보고 드렸으니까 곧 와이페이 반도로 오실 거야. 안전을 위해 그냥관의 동문들이 번갈아가며 각 주요 지점을 지키고 있어. 또 상황 변화에 대비해 다른 의심스러운 동향은 없을지 주시하고 있고. 빛나, 넌 청명검의 후계자지.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의원 사부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위험을 피해 그냥관에 있어줘. 바깥 일은 우리가 맡을게. 오늘 밤은 긴장 좀 풀고 편히 쉬어. 이번 일이 지나가면 그때 다 같이 제대로 축하하는 걸로 하고. 어때? 그치만... 너무 부담 갖지 마. 이건 우리 모두의 선택이니까. 사람에겐 각자 지키고 싶은 게 있는 법이잖아? 와이페이 반도의 평화도 동문들과의 우정도 우리에겐 소중해. 네가 무사해야 우리도 안심하고 사명을 완수하지. 너를 지키는 게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거야. 자, 이제 편하게 웃어줄래? 알겠어. 좋아, 좋아. 그럼 우린 사제랑 같이 교대하러 가볼게. 나중에 봐. 빛나야, 걱정 마. 사건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잖아. 이건 확실히 잘된 일이야. 그렇네. 우리도 이만 돌아가자. 가서 오늘 저녁에 뭘 만들지 고민해봐야겠네. 사라라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냈어. 공동 근처의 고아원 출신이며 그 고아원이 시의 명령으로 해산된 이후 몇 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나타난 지 몇 달 만에 또 한동안 사라졌더군. 이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칭송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시작한 다음이었지. 몇 년이나 자취를 감췄다고요? 재미있는 점이 바로 그거야. 사라는 다시 나타난 그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핸드 본부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해. 자신이 대공동부의 특별조사팀 소속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지. 하지만 핸드 측에선 그런 팀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록에도 사라라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어. 존재하지 않는 팀이라. 고객의 클레임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늘 기대하게 된다니까요. 이야기의 전개야 뻔하죠. 이 사라란 여자가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그 팀 자체가 묻히고 사라지기 위한 존재였다는 거야. 너도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나 봐? 그렇긴 해. 안식처를 잃은 여자가 어떤 허상을 품게 됐든 그런 전형적이고 뻔한 비극적인 인생 스토리 따윈 확실히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집착하는 창조주야. 여러 정황상 공동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아직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대장에게 이미 보고는 했어. 앞으로의 행동은 대장의 뜻에 달렸지. 그보다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는데 비정상적인 미야지마 건에 대한 걸 윗선에서도 알게 됐어. 와이페이 반도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만큼 그분들도 이곳이 파괴되는 건 원치 않으시지. 그리고
이 골치 아픈 임무는 이제 네 소관이야. 답스의 꼰대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만 낸다니까요. 처음엔 분명 물건만 회수하는 간단한 일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힘든 일을 맡게 됐네요. 고맙다는 인사는 넣어도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고사에 기록된 징법의 시기는 1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그리고 선조들이 미야즈마를 진압하기 위해 만든 것도 맞고, 진의 중심인 진 안에 대량의 에테르 에너지만 주입하면 미야즈마를 흡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 진법에 봉인된 에테리얼들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결계를 전개해 진법을 펼친 사람을 그 안에 가둬야 한다고 하지. 한마디로 그 열쇠가 된다는 건 결국 희생할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럴지도 모르지. 그리고 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라면 돌 하나로 2마리의 새를 잡을 수 있지. 뭔지 대충 감이 와? 그렇게 더는 버티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넌 코어만 회수하면 돼. 아주 간단한 일이지. 그 옆빛나 씨 말인데 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사람이 제법 마음에 든 거지? 겸사겸사 그 사람의 오빠를 위해 위험 요소도 제거하고 얼마나 좋아? 왜? 망설여져? 아니요. 다만 전 코어의 회수를 맡은 사람으로서 코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기억해. 상부에선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에서 파괴해도 좋다고 했어. 왜 그래? 뭔가 또 걸리는 거라도, 아니면 또 다른 핑계거리라도 있어? 설마 한동안 함께 싸웠다고 녀석에게 동정심이 생긴 거야? 동정심이라고요? 산 사람에게도 딱히 동정심을 갖지 않는 저예요. 그런데 금단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사륙기계에 그런 감정을 가질 리 없죠. 맞아, 사륙기계지. 현재 무슨 이름을 쓰고 있든 녀석은 미야즈마를 진압하기 위한 무차별 사륙기계로 태어났어.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아. 다이아린, 검은 가지의 심판관으로서 그 점을 잊지 마. 제가 감정에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너무 얕보셨네요, 자오 선배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미야즈마를 진압한다는 건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면 썰물 현상으로 빠져나간 렘니안 공동의 미야즈마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광산 폐허의 망자의 말에서 우연히 한 이름을 듣게 됐어요. 최근 귀에 잊게 된 이름을요.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반악이 완전히 몰락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누굴 말하는 거지? 이쪽으로 오게나. 한 가지 상의할 게 있네. 무슨 일인데요? 말씀하세요. 빛나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모양이야. 오늘 이 감사 연회를 연 것은 아마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뜻일 테지. 이번 미야즈마는 매우 기괴하고 앞으로의 길은 상당히 위험할지도 모른다네.
이런 상황에서 난 빛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빛나는 자네를 많이 신뢰하는 것 같으니 그런 자네의 말이라면 들어줄지도 모르지. 번거롭겠지만 자네가 다시 한번 빛나를 설득해줄 수 있겠나? 그냥관에 머물며 위험을 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네.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런데 반학씨, 전부터 계속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이 빛나를 보호하는 게 과연 진짜 빛나를 위한 일일까요? 청명검과 우리는 빛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되어버렸네요. 하나, 청명검은 정말 특별한 물건이네. 그래서 이렇게 자네와 한 번 더 얘기를 나눈 거고. 아이고, 정말 감동적인 부탁이네요. 반학 선생님, 방금 그 말, 당신의 알고리즘에 의해 하찮은 존재로 판정된 탓에 미야지마에 삼켜지는 자신의 부모를 본 사람에겐 너무 거슬리는 말이 아닐까요? 로프꾼님은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자, 그럼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당신 앞에 있는 이 온화하고 믿음직한 반학 선생님은 코드네임 선멸 유닛 타입 제로 탑스가 당시 비밀리에 만든 미야지마 진압 기계예요. 진압. 효율을 극대화한 방법인 그것은 무차별적인 말살을 의미하죠. 지금의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기 전에. 이전은 탑스의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청소부였다고요. 그러다 어떤 임무에 실패하는 바람에 탑스에 의해 공동에 버려졌어요. 누군가가 주워서 수리해준 덕분에 그나마 덜 흉한 꼴로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있게 됐죠. 사람들은 이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음을 가진 동료로 대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광산 예터에서 미야지마가 폭발했을 때 이자는 많은 사람이 미야지마에 삼켜지는 걸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그 중에는 빛나 씨의 부모님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전에 차롱와이에서 그 사건의 생존자들이 왜 반학을 향해 그렇게 격렬한 증오를 보였겠어요? 반학 씨, 다이아린의 말은 과거의 흔적은 지울 수 없지. 이 말이 사실이라네. 과거라고요? 참 쉬운 참회의 말이네요. 그럼 뭐 하나 물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건 또 그 알고리즘 때문이었나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야지마를 진압하라. 인명을 헌신짝처럼 하찮게 여기게 만든 그 절대적인 명령이 지금도 당신의 코어 심층에서 작동하고 있나요? 좋은 사람처럼 구는 지금이 당신의 진짜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저 손에 묻힌 피를 잠시나마 잊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기인가요?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반응이네요.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속죄하려는 인간인지 아니면 금단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한 기계이며 전 그런 기계와 그저 헛된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찾았다. 반학사부님, 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이 오래된 화덕은 제가 도저히 못 다루겠어요. 금방 가마. 걱정 마세요. 그 오래된 일들을 지금 빛나 씨에게 말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말해봤자 미움과 변수만 늘어날 뿐이죠. 반학은 검은 가지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빛나 씨에게 직접 말하는 걸 거예요. 빛나 씨가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를 열쇠로 삼아 이용하는 거죠. 열쇠라고? 네.
그 고서에 기록된 진법을 펼쳐서 미야지마를 진압하기 위해선 진법의 중심에 강력하고 무한한 에테르 에너지원이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열쇠죠.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한때는 살인기계였잖아요. 그 자체로 에너지 괴물인 셈이죠. 금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기계를 희생시켜 와이페이 반도의 평화를 얻는다면 모두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대체... 다이아린, 넌 왜 이런 때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전에 네가 말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는... 설마 다낙 씨의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건... 검은 가지의 심판관으로서 제 임무는 모든 숨겨진, 왜곡된 진실을 햇빛 아래 드러내는 것이에요. 진실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가와 수단을 가리지 않죠. 로프꾸님, 제가 충고 하나 할까요? 진실이 아무리 잔혹한 지옥 같을지라도 달콤한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다이아린, 그동안 네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왜 그것들을 더 믿지 않는 거야? 방금 네가 말한 것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왜곡된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 만약 너도 다른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들이 원하는 진실로 향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라면? 파이톤님도 역시 겉보기와는 달리 마냥 순진하진 않은 모양이네요. 당신의 조언은 잘 들었어요. 단학에 관한 건 걱정하지 마세요. 최종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현상을 유지할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쇳덩이는 여전히 이곳에 단학 선생님일 거예요. 빛나야. 응? 왜 그래? 배고파?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번 모임을 열기로 한 이유가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인 거지? 역시 결국 들켜버렸네. 전에 너랑 한 약속대로 원래는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었어. 그러다 어젯밤 너희들이 잠든 후에 문틈에서 이걸 발견했지. 빛나, 너와 청명검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창조주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해. 옛 땅 깊은 곳에 그분을 깨우는 열쇠가 있어. 그분이 후에 이 세상에 강림하면 나의 슬픈 소원은 이루어질 거야. 빛나야,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난 널 자유롭게 해줄 거야. 이쪽지 엽사형이 보낸 것 같은데? 사형은 널 많이 아끼니까 설사 진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더라도 너한테는 특히 말하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쪽지는 아마도... 나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라는 거네. 나와 청명검과의 연결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 연결을 끊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청명검의 선택을 받았을 때 검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오빠는 진심으로 기뻐해줬어. 오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눈을 빛내며 말했지. 빛나는 정말 대단해. 앞으로는 이 오빠가 너에게 의지해야겠네. 나도 알아. 오빠는 내가 중요한 존재로서 웅규산이라는 가족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것에 새로운 소속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기뻤던 거야. 하지만 후에 오빠는 청명검의 뒷이야기와 역대 후계자들의 최후를 알게 됐지. 사형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빠는 내가 더 무서워하지 않도록 애써 울음을 참았어. 그런 오빠였는데 청명검의 검주의 운명을 알게 된 그날,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오빠가 내 앞에서 흐느꼈어.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 마지막엔 눈가가 붉어진 채 주먹을 꽉 쥐고 나에게,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뇌었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그 방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오빠의 집념이 되었어. 심지어 나와 사부님 몰래 금수를 연구하면서까지 청명검의 부작용을 자신에게 옮기려 했지. 자신한테 옮기려 했다고? 그래도 사부님께서 일찍 발견하셔서 천만 다행이야. 사부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어. 금술 때문이 아니라 오빠가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를 내셨지. 사부님은 오빠를 심하게 벌하진 않으셨어. 마지막엔 그저 길게 한숨을 쉬시며 가볍게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뒷산의 차가운 달빛 아래 밤새도록 함께 앉아 있었지. 아마도 같은 상실을 겪고 짊어져온 의연 사부님은 그때 당시 엽사양이 느꼈을 감정을, 그 무게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을 거야. 그날 이후로 오빠는 사부님과 약속했어. 절대로 날 위해, 그 집착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심연에 빠지지 않겠다고. 청명검의 검집은 사부님께서 의관님이 돌아가신 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거야. 검집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봉인을 강화하기만 하면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검집의 보호가 있다고 해도 사부님과 오빠는 날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어. 그런데 내가 어찌 모를 수 있겠어? 이 봉인이 사부님의 지난날의 아픔과 오빠의 마음속 깊이 묻어둔 두려움이 사실 조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걸 내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꼭 내가 가야만 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빠는 내 안위를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려 하지 않았어. 오히려 청명검의 반작용을 자신이 감당하려 했지. 그런 선택을 했던 오빠가 이제 와서 나 때문에 창조주를 선택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오빠에겐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나도 엽사양을 믿어. 하지만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설사 이게 함정일지라도, 이 앞에 심연이 있을지라도 이 알 수 없는 위험을 혼자 감당하게 둘 순 없어. 내가 오빠의 곁을 지켜야 해. 내가 너무 제멋대로 굴고 있다는 거 알아.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네 앞에선 그저 어른스러운 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택하고 그 길에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지고 싶어. 넌 날 막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난 널 막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보호자로서 널 설득하는 게 아닌 동행자로서 약속을 하기 위해 왔어. 앞에 있는 것이 심연이든 희미한 빛이든 너의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로프꾼으로서 난 너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갈 거야. 어떡하지?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무거운 말인데도 정말 따뜻하게 느껴져.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자, 감동의 눈물은 엽사양을 찾기 전까진 아껴두자. 지금은 우리 약속했잖아. 오늘 밤엔 다 같이 신나게 즐기자. 그럼 디저트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 올게. 아직 모두랑 나누고 싶은 게 정말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 자,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사야랑 이야스랑 반학 사부님께는 특별히 감사드려요. 계속 곁에서 도와주셨잖아요. 저 혼자였으면 이렇게 많은 음식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이아린, 이거 한번 먹어볼래? 특별히 꿀을 더 넣었어. 분명 네 입맛에 딱 맞을 거야. 제가 단 걸 좋아하는 것까지 알아내신 거예요? 제법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사야, 네 발 좀 봐. 기름투성이가 됐잖아. 먹지도 못하면서. 조심해. 불꽃이 타닥 소리를 내며 튀다가 너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사자머리 숯불구이로 만들어버릴지도 몰라. 아이고, 요 입이 또 말썽이지. 미안해요. 사자머리가 한 사람 더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단학사부님, 이 차슈바오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반사형을 따라 양념에 귤 껍질을 조금 넣어서 느끼함을 잡아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불세기를 정말 잘 조절했군. 다들 좋아해주시니 다행이네요. 하나같이 평범한 음식들이라 걱정했는데. 빛나 씨는 정말 겸손하시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음식점을 차리고도 남겠는데요. 간이 적당하고 육즙도 풍부해요.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떠오르네요. 빛나의 요리를 먹으니까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넘치는걸? 그러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는 건 오래간만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냄비 바닥을 태울 뻔하고 발을 통통 부르더니 적응이 엄청 빠르시네요, 빛나씨. 다이아린, 그 얘긴 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게 다 저 낡은 화덕 때문이야. 불꽃이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하더라고. 반학사부님이 계셔서 천만다행이야. 자, 기왕 이렇게 모인 김에 우리 다 같이 얘기라도 나눌까? 오, 좋죠. 저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할까요? 어디 보자. 그럼 각자 최근에 있었던 민망한 일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나씩 말해볼까? 우선 다이아린부터. 와, 저기 좀 봐. 그새 별이 더 밝아진 것 같지 않아? 전에 오빠랑 복복사저랑 같이 몽두산 뒷산에 풍등을 날리러 간 적 있어. 그날은 바람이 너무 세서 기름에 불이 붙지 않았고 나는 발을 동동 굴렀지. 그래서 그냥 풍등을 내려놓고 잔디밭에 누웠는데 하늘 가득 별이 떠있더라. 하나하나가 풍등보다 더 환하게 반짝였어. 그때 오빠가 그랬어. 별이야말로 소원을 빌기에 가장 좋은 등불이라고. 그때 나는 어떤 소원을 빌었더라? 아무 생각 없이 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네.